이어가겠습니다. 42번 판례입니다. 자, 제목 수용자 배우자 그리고 미결 수용자 배우자 영상통화 접견 차별 사건인데요. 수용자와 미결수를 구분한 거죠. 예, 수용자는 이미 형이 확정돼서 깜빵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형 집행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미결수는 말 그대로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미결수는 일단 무죄 추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수용자는 적용이 없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미결수 배우자는 좀 영상통화 접견 이제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 이제 스마트 접견이라고 하죠, 통칭해서. 요거는 이제 좀 넓게 좀 좁게 보장을 해요. 좁게 보장을 하고, 이제 수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넓게 보장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느냐 해가지고, 미결수 배우자가 문제 삼은 사례인데, 미결수는 우리 헌법상 무죄가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접견이 보장되고 있어요. 접견의 기회 같은 것들이 폭넓게 보장됩니다. 예, 써놓으세요. 미결수 무죄 추정 결과로 접견 기회가 폭넓게 보장됩니다. 강화되어 있어요. 접견 기회 강화.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수용자는 이제 무죄가 추정되지 않는 상태의 형집행 과정에 당사하기 때문에, 이어서 맞춰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추정 안 되는 바 그 보장이 약해요. 접견 기회의 보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데, 이 제도는 서로 뭐 대면하고 뭐 관리 감독하고 이제 이런 비용들이 약하죠, 그죠? 이제 저렴한 이제 접견의 기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로 이제 그 기존에 취약했던 수용자 쪽에 이제 배려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결수 배우자 문제 삼았지만,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접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수용자들에게 어떤 관리의 비용 없이, 관리의 비용 거의 없이 접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일단 이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들이 나쁘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합헌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헌의 구조 잘 파악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3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 제한 사건. 이 가집행 선고 제도가 뭔지만 잘 아시면 되는데, 가집행 선고 제도는 남소방지 제도예요. 남소방지. 그래서 가집행, 잠정적 집행 선고인데요. 원래 이제 1심 판결에서 뭐 어떤 승소 이제 결정이 나왔다, 승패소 결정이 나왔다 하면은 승소를 받은 사람이 이제 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형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형이 확정돼야지만 이제 집행력이 생겨나죠, 그죠? 기판력, 집행력 이런 건 이제 소송의 효력들이, 확정 판결의 효과들이 나오고, 아직 이제 1심에서만 승패, 뭐 2심에서만 승패가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확정적인 집행력이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소송법에서는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상급심에서 이제 결론이 바뀌는, 번복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서 1심 선고, 원심 선고 과정에서 이제 가집행 선고를 법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가집행 선고 제도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상급심에서 이제 번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잠정적인 집행력을 부여해서 일단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배경으로 해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만큼 집행에 들어가는 것들이 당연한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이런 뻔한 사건들이 있어서 법관의 판결을 통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 가집행 선고는 결국 이제 확정 판결 전에 일단 가집행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 남소방지에 어떤 그 취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너무나 뻔하고 상급심을 가동해봤자 결론이 다 바뀔 가능성 없는 이런 이제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상소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관이 이번 사건은 가집행 선고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당사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올라가도 바뀔 게 거의 없는 뻔한 답이라는 거네. 이렇게 해서 그냥 복종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도입한 제도예요. 자, 그런데 이 가집행 선고는 남소 방지를 위해서 그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제도인데, 이게 이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배제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이제 제목에 국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맨 앞에 국가에다가 자 씁니다. 남소의 주범이에요. 개인들은 여러 가지 재력의 문제나 경제력의 문제 때문에 적절한 판단이 나오면은
보통 수긍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러나 국가는 예산을 통해서 빵빵한 재정들이 확보돼 있죠. 조세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국가는 행정사건에서 보면은 원심의 어떤 그 뭐 국가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올라가도 더 이상 결론 안 바뀔 이런 법리가 뭐 너무 확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일단 항소, 상고, 최고법원까지 가거든요. 그건 이제 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걸어가지고는 결국 중간에 뭐 합의점을 도출한다든가 재판상 화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한다든가 갈고 가지고 상대방을 갈고 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상소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대표적인 남소의 주범인데 이 남소 방지의 취지를 배제한 것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나온 겁니다. 요거는 이미 관련법의 선행 판례들이 많아요. 요거는 이제 행정소송법이 문제된 건데 그 전에 뭐 소촉법이나 다른 법에 있던 이런 가집행 제도에서도 다 국가를 배제시켰는데 다 앞선 판례에서 다 위헌이 나왔었어요. 그 취지가 지금 공통되고 있습니다. 줄된 부분만 저 위에 줄된 부분만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44번으로 갑니다. 초과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이 또 위헌 나왔는데 초과구금 정도 체크해 놓을까요? 자, 이 사건은 그 사건 개요를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은데 원래 이제 어떤 특가법이라는 특별형법 주로 가중처벌되죠. 이런 특별형법에 적용을 받아서 한 예를 들자면 한 5년 정도의 이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5년을 거의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제기한 어떤 헌법재판 사건에서 그 특가법, 자기에게 유죄를 주었던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그 특가법의 그 조항이 위헌이 선고된 거예요. 우리 헌재법에 따르면 이제 형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 선고되면 과거로 소급해서 무효화되고요, 원칙적으로. 그래가지고 재심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적용됐던 그 유죄의 근거 조항이 소급해서 무효됐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재판이 열렸는데 이때 이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특가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일반 형법을 적용합니다. 일반 형법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형량이 약한 이런 이제 그 범죄 사유를 또 공소장을 변경해서 이제 그 심리를 유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특별법상의 어떤 그 행위 불법 요소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적용이 못 하는데 일반 형법은 적용을 해도 또 유죄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낮은 형량으로 다시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재심에서. 그런데 우리 헌법에 가면은 자, 형사보상은 자, 피고인의 형사피고인의 이제 형사보상은 자, 무죄 판결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무죄 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무죄 판결의 의미를 이제 형식적으로 접근할 거냐, 실질적으로 접근할 거냐 이 말인데 우리 헌재가 실질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의 취지는 뭐냐면 꼭 형식적인 무죄 판결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이제 결국 뭐냐면 억울하게 결국 구금을 당한 자 그런 것들을 명시한 취지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당한 구금이 있다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무죄 판결이 아니라 재심에서 또 유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3년 형법상 이제 형량이 3년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 이제 최고로 해봤자 3년밖에 안 살 사람인데 예전에 이제 그 특가법 위헌난 특가법이 적용됨으로써 5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안 살아도 된 2년을 더 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울하게 초과 구금을 당한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억울한 초과 구금에 대해서도 보상이 인정돼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헌법의 그 형사보상 그 사유를 아주 실적으로 확대 해석을 한 이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지사항이 좀 가벌이 긴데 요걸 이제 의미만 잘 아시면 되고 기출지문을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미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지문 내용을 3줄 정도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보시고 억울하게 어쨌든 구금을 원래 안 당할 구금을 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 취지로서 형사보상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명문의 무죄 판결이라는 명식인 사유를 이제 의미를 확장해서 보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으로 갈게요.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가사사용인
아주 옛날에는 뭐 식모라고도 불렀던 뭐 가정부라고도 부르고 요즘은 이제 그 가사 사용인 이런 용어를 쓰는데 자 어쨌든 가정일을 이렇게 대신 돌봐주는 이런 분들을 얘기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퇴직급여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관련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어떤 정식에 이제 등록된 용역업체를 통해서 가사 사용인이 된 이런 경우에는 그 용역업체가 퇴직금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제 이 가사성인들이 이제 퇴직급여 보장을 못 받다 보니까 왜 우리 이제 그 퇴역 후에 생활 보장이 없느냐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일단 그 가정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쓰는 그 계기를 보면은 주로 맞벌이 부부나 이렇게 막 열심히 고되게 사는 분들이 그죠? 주로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에게 이 퇴직급여를 요구하고 이러다 그것들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애탕계탕 이제 빠듯하게 모아가지고 그것도 혼자서 버는 것도 부족해서 맞벌이해서 이제 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가정에게 모두 이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주라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어쨌든 이들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되면은 현행법에 따르면 그 용역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용역업체를 통한 분들은 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회사에다가 몇 푼 떼줘야 되죠. 수익을 떼줘야 되다 보니까 그거 아끼기 위해서 주로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사적인 루트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유 뭐 그 조선족 분인데 애들 잘 본다더라 이렇게 소문나고 뭐 이러면 또 싸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입소문으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제 막 이렇게 직접 고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퇴직금을 그 현행체제에서 못 받게 되는데 이걸 우리 현재는 선택의 문제로 봤어요. 어쨌든 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되는 이런 고용관계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을 떼이는 돈을 이제 조금 아끼고자 자기 스스로 직접 고용되는 경우 루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몫이다. 그리고 모든 가가호호에 이런 이제 퇴직금 제도를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가정의 이제 경제 상황이나 실태를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규범조화롭다라고 본 게 이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합헌 나왔고요. 자, 그다음 이제 46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안 봐도 되는데 그 판시사항에 가볼까요? 판상이나 혹은 예상지문 보시면은 예상지문 가봅시다. 예상지문 가보시면은 그 첫 줄 뒤에 이제 그 의료보 건강보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 납부료 이런데 이제 혜택 주는 거예요. 보시면 첫 줄 뒤에 괄호 보시면 이하 각 병역 의무 크레딧 자녀 크레딧이라고 한다. 자, 자녀가 이렇게 많이 있거나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뭐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은 쉽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이제 그 보험료 매달 내는 주기적인 납부료가 좀 이렇게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문제를 삼았죠. 위헌이라고.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나 또 그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 절벽이나 뭐 저출산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병역 자원들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있던 이기자 부대인가 뭐 이런 부대들이 막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역의 공백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출산을 장려하고 병력을 장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그 혜택들이 필요하다, 베네핏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크레딧 제도들, 넓으면 이제 베네핏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좋다고 봤어요. 합헌. 자, 그다음에 47번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 요거는 판상으로 바로 가볼까요?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피해자 보호명령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문제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통신,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그 피해자의 접근을 가해자의 접근을 규제하고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이제 우편을 통한 이제 접근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요거는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통제해야 될 어떤 전화통신이나 이런 것들과는 이제 피해 정도가 다르다. 접근의 어떤 성격이 다르다 해가지고 합헌으로 봤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 줄된 데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줄 보시면은 한번 가볼까요? 결정요지.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즉각 규제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를 고려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접근 금지가. 자, 그런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와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는 일단은 어때요?
많이 격리돼 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제 격리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피해 긴급성, 광범성,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의 어떤 현황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고려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규범 조화롭다라고 봐서요. 그래서 이제 전기통신이나 이런 걸 통한 이제 접근 금지는 있으면서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가 없는 이런 격지자를 통한 막 근처에 있고 전기통신은 어때요? 직접 막 서로 막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막 직접 막 귀에 꽂히는 상스러운 이런 폭언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질 수도 있는데 뇌리에 남을 수 있는. 우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서 이렇게 읽는 거고 그 피해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좀 간접적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의 어떤 즉각적인 어떤 반응 조치, 대응 조치 이런 것들의 이제 필요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합헌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의 이제 공권력의 운영의 어떤 그 현실성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고려해야 되고. 자, 48번.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자, 이것도 이제 판상으로 이제 바로 가시면 되는데, 판상이 곧 예상지문이에요. 예상지문 쪽으로 가볼까요? 네, 예상지문.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외노자들 많이 들어와 있죠. 주로 그분들은 좀 힘든 업종에 많이 배치되고 건설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고 재해가 많이 나는 이런 업종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많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유족 공제 퇴직공제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유족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들만 지급받을 수 있고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들은 지급을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자, 위헌 나왔습니다. 그 입법 취지를 먼저 보시면은 외국 거주 그 배우자들은 그 실태 확인이 어렵다,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배우자인지 정식의 배우자인지 참칭 또는 사칭 배우자인지 이런 걸 가리는 게 그 외국에 있다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뺐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국가의 재원이 쓸데없는 곳에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뺐다라는 건데, 우리 현재는 이거는 너무 뭐라고 할까, 행정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줄로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좀 어려운 표현들인데,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서는 산재법상 유족보상금의 지급에서와 같이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정기급부거든요. 자, 수급 자격 유지 확인의 어려움과 보험급여 부당 지급의 우려가 약하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주는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일시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한 번 정도만 이제 실제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은 그냥 한 방에 주어지고 법률관계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매달 몇십 년간 이렇게 막 주어지는 이런 지속적인 정기급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들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시금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런 이제 그냥 일률적인 배제를 취하는 것들은 정기 급부 방식이나 계속적 급부 방식을 취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본 건데, 요거는 어쨌든 좀 외우셔야 되겠어요. 일시금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말고 결론을 바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에 거주해서 실태 확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국제적인 협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노력을 하지 않고 죽어서 억울한 그 유족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너무 일률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고 해가지고 생활이 막막해지고 이런 유족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이제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은 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합헌 추정해서 보시면 되겠고, 아예 모르는 게 약인 것들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0번으로 가서, 자, 요거는 이제 요지 한번 볼까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2분의 1 부담 사건. 자, 지금 이제 일반 근로자들은 보면은 그 기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전액 부담하는데, 근데 이제 특수형태 근로자, 어떤 분들이 가면 주로 배달 라이더 같은 분들이죠. 배달 라이더, 배민 라이더 이런 분들이 보면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그 종속성
독립성과 그 독립성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은 꼭 무슨 어떤 배민 이런 데 이제 고용된 것 같은 모습이지만 배민에서 이제 돈을 받고 이러죠. 그렇지만 이 배민으로부터 돈을 받는 게 단순한 어떤 이제 종속 관계에서 월급을 받고 이런 체제가 아니라 수익을 배분하는 체제. 예. 사업자 대 사업자의 파트너십 관계에서 일단 이제 배민이 수입을 관리해 가지고 떼주는 관계거든요. 서로 수익금을.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이런 체제다 보니까 특수 형태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로서의 개념, 파트너십으로서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이 절반은 내야 되겠라,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같은 기업자 관계니까. 그래서 기업자가 이제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체계를 당신도 일종의 기업자고, 그 배달의 민족 배민도 기업자고, 그래서 대등한 기업자들의 관계가 있으니까 최소한 절반은 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요거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51번으로 하시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인데, 요거는 예상 지문으로 바로 하시면 돼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들에게 보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이제 신체 활동이 좀 어렵고 이제 이런 구조적인 측면들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 수단들을 똑같이 이용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 설비가 있는 그래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고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이제 이런 차량들이 필요한데, 근데 현행법에서 이제 그 관련 규정을 두면서 아주 중증 장애인들 있잖아요. 아예 그냥 누워서 일어나 앉을 수조차 없는, 누워서만 지낼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일반적인 휠체어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들것이죠, 그죠? 캐리어, 들것 캐리어 자체를 이렇게 넣어서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필요한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 없고 이제 일반 휠체어만 기준으로 해서 특수 차량을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제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위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 표준 휠체어. 예상지문 쳐주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함에 있어서 표준 휠체어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게 잘못된 거. 표준. 그래서 뭐 침대형 휠체어나 침대형 어떤 이동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정 장비나 고정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 특수 차량을 이용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대중교통도 특수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위헌적이라는 한 건데 위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52번.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 의무 부관. 남성만 이제 병역 의무가 있죠. 현역 의무. 요거 옛날부터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헌이란 결론만 아시고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자, 그다음 53번으로 가겠습니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 기준, 세대 구성, 보험료 체납 정보 요청 등 뭐 각종 이제 규율인데 위헌 나온 부분 정도만 이제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것도 그 예상 지문 쪽으로 가볼까요?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을 차별규라는 것들은 내국인들하고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건강보험 체계가 또 외국인들에게 많이 이제 우호적인 나라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큰 수술을 하거나 돈 드는 어떤 이런 것들 비용들이 들면은 그 건강보험 체계가 안 좋은 나라의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는 잠시 이제 보험료를 내면서 그 큰 혜택을 누리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특히 뭐 미국 같은 데 의료보험책이 안 좋은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또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분들이 뭐 성형하러 들어오고 뭐 일반 건강검진, 큰 아픈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여행 간 김에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단기, 하여튼 약간의 이제 어떤 일정을 맞춰 가가지고 여행도 하고 뭐 일반 검진, 건강검진 다 받고 오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이제 혈세를 함부로 쓴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예상 지문의 이제 마지막 판검이죠. 이거 보시면 자, 내국인 및 영주 결혼 이민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법 조항이 위헌 나왔습니다. 다 같은 외국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자, 이제 곧바로 체크하세요. 두 줄 앞에 곧바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자, 보험료를 이제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이제 내국인과 유사한 정도로 어떤 정주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이제 내국인과 비슷하게 곧바로 이제 제한하지 않는데, 이제 그들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지급을 제한해 버린다. 이런 것들이 보면 사람을 이제 황당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회를 주고 그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한정적으로 규제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냥 전액을 그냥 한 번 뭐 제때 이행 안 한 것만으로 바로 그냥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 뭐 병원 예약해놓고 입원까지 했다고도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아픈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너무 약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실질적인 고려를 집어넣어야 된다 위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 나올 거예요. 요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4번으로 가시는데요.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에 교반행, 이런 것들은 그 불법 서신을 그 검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위헌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합헌 이렇게 이제 바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55번으로 갈게요. 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요게 윤창호법입니다. 아까 봤던 윤창호법. 그래서 그 두 번의 범죄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뭐 이게 상습성에 대한 대책이라 보기도 힘들고 누범에 대한 대책이라도 보기 힘든, 이런 이제 아주 벌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서 딱 두 번만 음주운전으로 걸리면은 가중을 받고요. 거기다가 이 음주운전의 유형도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단순한 뭐 사람을 죽인 사건뿐만 아니라 윤창호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단순한 접촉사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단순 접촉사고나 교통신호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한 이런 음주사고까지도 똑같이 이제 가중을 하는, 이 가중의 형량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률적이다 해서 이제 위헌이 나옵니다. 자, 요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56번으로 갑니다. 소지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법 합헌. 자, 소지경위 체크하시고 안 따집니다. 대마 수입 행위, 수입 체크하고 수입. 예. 이 대마를 그냥 판매하고 개인들 간에 거래하고 이런 것보다 원래 대한민국에 없던 나쁜 물건을 들여오는, 이게 더 가중의 대상, 더 위험한 행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없던 것을 들여오는 것 자체로서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약 확산의 주범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소지하게 된 경위가 뭔지도 상관없이 대마를 일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것만으로도 가중처벌해도 됩니다. 예, 요게 이제 합헌. 대마 관리 쪽은 대부분 이제 합헌 쪽으로 추정을 해놓으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7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예비군 대원 본인에게 전달해야 될 책무를 부과하고 그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조항이 뭐 과태료가 아닙니다.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삼았는데,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맨날 동네 아저씨들이 보면, 어르신들이 보면 갑돌이 이 자식 어디 갔어 하면서 막 통서 들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전달 안 하면 내가 막 깜빵 가는데 이것들이 막 말도 없이 어디 여행을 갔는지 기타 들고 나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게 우리 뭐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됐지만은 최근에 이제 위헌이 나옵니다. 자, 이제 줄로 가보세요. 결정요지. 예비군 훈련, 그 병역제도 관철이죠. 결국 이제 이런 예비군 훈련을 위한 소집 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어떤 책무는 개인들에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적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들에게,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형사처벌을 동원하는 이런 이제 무지막지한 어떤 결과로서 강제를 하는 것들이 책임전가라고 평가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 행정사무의 편의 정도 체크할까요? 단순한 행정 편의에 입각한 불합리한 책임전가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났습니다. 자, 그다음 58번 가시면 요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인데 그 예상지문 정도만 보세요. 예, 합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지문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9번으로 가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인데, 요것도 예상지문 정도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넘겨볼게요. 예상지문이 아니라 이제 기출지문이 있는데 이미 우리 경정순진에서도 출제됐죠. 예, 그래서 요거는 또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보면 개인들의 통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채집하고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뭐 수사와 이제 뭐 혐의자나 용의자나 피의자가 직접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그 뭐 관련자들의 정보들도 같이 수집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뭐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하여튼 모든 정보들을 이제 취합을 했을 때 수집을 했을 때 그걸 좀 주거나 또는 그 사후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통보할 수 있는 고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적법 절차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인데 전혀 없기 때문에 위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우리가 어떤 수사를 위해서 당신의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수사의 기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수사의 내용 같은 걸 알리지 않고서도 그죠? 당신이 어떤 수사의 대상과 관련이 있어서 관련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 단순히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을 하려면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지해주고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본권을 고려했을 때 이런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전의 고지나 혹은 이제 사후의 어떤 그 처리 방법, 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은 적법 절차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헌 나온 거고 자, 기출 지문이 있으니까 그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60번으로 가겠습니다. 형종 상향금지 조항의 시행 전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종전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한 형소법 부칙 사건인데 예전에 여러분 형소법 하시니까 아시죠? 예전에는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해서 뭐 약식 명령에서 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약식 명령이나 이런 간이 재판에서 내려진 형량보다 더 불리하게 만드는 형성고를 못 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정식 재판 청구권이나 혹은 이제 상소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려는 이런 이제 취지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형종 상향 금지 조항으로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불합리한 문제들을 만들어 오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 종류를 더 이제 높은 종류의 형으로 바꾸는 것 정도만 이제 못하도록 하고 이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약식 명령에서 대상이 된 사건에서 뭐 벌금 100만 원 정도가 이제 50만 원 정도 형성됐는데 이 사람이 부득불 또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그 정식 재판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때 다뤄진 그때는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또 유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하니까 이 사람은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원래 이제 약식 명령에서 50만 원 나온 거 이상을 이제 못 내리거든요. 옛날에 불이익 변경 금지에 따르면 더 불리하게는 선고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데 새로운 이제 범법 관계가 확인이 됐는데도 원래 약식 명령에서 떨어진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 그걸 못 넘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합리하다. 이래 가지고는 형종 상향 금지 조항을 해서 형의 종류를 벌금을 받았는데 뭐 징역형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만 이제 못하도록 바꿔놨어요.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뭐 하여튼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인데 이 당사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 개정 조항이 적용되기 전에 이제 범죄 행위를 해서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문제됐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벌금 50만 원 내라고 하는데 그 벌금 내기 싫다. 근데 이제 형종 상향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에 따르면 근데 형종 상향 금지 조항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그 형을 이제 더 강하게는 선택할 수 있지만 종류를 바꾸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강한 종류를 이제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조항을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새 조항이 적용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불리함이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우리한테는 종전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느냐. 새 조항을 적용하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좀 유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은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우리 현재가 뭐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먼저 로마자 1번의 그 줄된 데 가볼까요?
자, 그런 첫 줄 그 줄 앞에부터 옵니다. 자, 그런데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이 도입된 후 정치 재판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피고인이 벌금 집행의 지연 등을 위해 정식 재판을 남용하는 이런 경우 등에도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런 비판 의식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아래 줄 보시면 이제 개정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또한 줄 볼까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의 도입 이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사법 역량이 경미한 사건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결론도 아주 확연한, 다시 논할 필요가 거의 없는 이런 이제 사건들의, 즉 약식명령 대상 사건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다 이제 간이 재판이 적용될 만한 가벼운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근데 정식재판 청구권을 이제 보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너도 나도 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제 이런 한번 찔러보는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이 났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 더 불리하게는 안 되니까 일단 찔러보자. 그러다 보니까 사법 역량이 자꾸 그런 가볍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끝나야 될 사건들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더 이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이런 사법 자원들이 더 이제 신중하게 들여다볼 사건들을 제대로 못 들여다보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정된 과정들이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이번에 가면 이제 형벌불속 원칙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가중하고 이런 죄와형을 가중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의 평등 원칙 쪽으로 가보시면 또 줄 보시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여부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범죄 행위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통일적으로 규율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가 어쨌든 보면 형종 상향 금지는 형의 종류만 더 강한 걸로 바꾸지 않으면 벌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벌금을 더 적게 부과할 수도 있어요. 밝혀진 새롭게 이제 변경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이제 예전에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벌금 50만 원 이제 책정된 사람들은 벌금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 50만 원 이상 더 이상 불리하게만 변경을 못하지, 유리하게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 그것들이 이제 가능한 구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자신들에게 형종 상향 금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적용됨으로써 더 이제 약한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변동된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개정 조항에 따르면은 그 이후에 어떤 약식명령 재판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재판이 떨어질 수 있는, 벌금이 깎일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크다는 겁니다. 더 크다. 사실관계를, 새로운 바뀐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뀐 제도에 따르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이 조항을 적용해 달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크게 일탈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다 당사자한테 다 유리한 결과들을 염두에 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변경되는 개정되는 과정들이 보면은 과거 제도가 불합리한 걸 만들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경우 수를 나눠본 것들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헌재가 합헌으로 봤던 사건입니다. 입법 형성권의 이제 범주로 봤어요. 자, 그다음 이제 61번으로 가겠습니다. 강제 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 기간에 상관없는 보호 사건. 이게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는 그 출입국 관리법에 그 보호 처분이죠. 억류 처분이죠. 출입국 이제 관리법상 불법 체류자 이제 억류 제도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 보호 기간에 상한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 헌재가 여러 가지 어떤 불복 절차나 어떤 이의 절차나 이런 사전적인 어떤 통지 절차 이런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적법 절차 중인 전반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랬었는데요. 근데 요번에 바뀌었어요.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보호 기간에 상한을 전혀 안 두고 운용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어떤 불복 장치 같은 것들이, 이의 절차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이 상한이 안 두어졌다는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들처럼 이렇게 지위가 이렇게 열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의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영구적인 것에 가까운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사람의 신체를 억류할 수 있는, 인신의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 소지가 있다 가지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에 이제 상한 없는 보호 기간이
관련 조항이 예전에는 합헌 나왔다가 이제 헌법 불합치로 변경됐다는 거, 요걸 이제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2번 판례로 갈게요. 집단 급식소 영양사 직무 미수행 처벌 사건인데, 요것도 위헌이 나온 이유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것. 예, 최근에 보면은 이제 특히 뭐 집단 급식소는 이 영양사라는 어떤 전문 자격자가 잘 함부로 이제 돌보지 않거나 영양 관리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자칫 뭐 식중독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막 사회적 효과들이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급 효과가 워낙 파장이 큰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영양사들의 어떤 직무 복무 과정을 이제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일어났냐면 그 사유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법 조문에 이제 뭐 각 호로 규정은 돼 있지만은 이런 것 사유들이 이제 너무 불투명하다. 그래서 좀 구체화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위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집단 급식소를 중심으로 하는 식중독 사건이나 뭐 각종 이제 이런 식품의 파급효 있는 사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긴 한데, 영양사들의 어떤 그 처벌까지 형벌까지 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사유로서는 너무 이제 그 추상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포괄적이다 해서 위헌이 났거든요. 이것도 이제 결론을 좀 암기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지문 정도 결론을 암기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63번. 논거 같은 거 읽어봤자 포인트를 잘 못 잡아요. 조문이 포괄적이라는 게 다기 때문에. 자, 이제 63번으로 가겠습니다. 범죄 입증에 과학적 증거 있는 특정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사건인데, 자, 과학적 증거 체크하시고 공소시효 연장 체크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바로 입증되기 좀 힘들지만 이 과학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는 지금은 바로 입증이 힘들지만 나중에는 입증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어떤 증거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는, 그래서 형벌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건데, 아주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옛날에 어떤 큰 뭐 살인 사건이나 이제 의혹 사건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차량에 어떤 여성이 탄 채로 호수에 차가 빠져 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건져 보니까 어떤 여성의 유골이 발견돼요. 뼈, 다 부패되고 뼈밖에 없는데, 분명 그날 A라는 남자가 불러가지고 차 타고 드라이브 가자가지고 불러가지고 같이 나갔는데 그 운전자 남성은 사라지고 없고 여성만 차 안에서 부패돼 버렸어요. 그 남성을 잡아서 물어보니까 만나긴 만났고 차도 탔으나 그 순간에는 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당사자가 맞느냐부터가 이제 문제돼요. 그 차에 타고 있는 여성이 그날 그 남자와 만난 그 여성이, 지금 실종된 그 여성이 맞느냐부터 입증이 되는데, 그 당시는 보면은 그 유전자 입증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약해가지고 그 뼈만 가지고는, 그죠? 뼈나 모발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 당사자를 입증하기 힘든 사건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뭐 성폭력 사건 이런 것도 보면은 뭐 훼손된 뭐 어떤 담배꽁초나 잘못 뭐 훼손된 뭐 어떤 신체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억울한 사람들이 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이제 그 당시에는 과학 기술이 이제 약해가지고 그 당사자를 그 분석하고 하는 게 불가능했을지라도 그게 이제 보관하다가 5년 10년 지난 이후에 과학이 발전한 이후에 이제 사후에 입증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입증 가능한,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사건들은 시간을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공소시효를 이제 연장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콜드 케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미제 사건, 콜드 케이스가 돼버리고 끝날 수 있는 이런 억울한 사건들도 아주 이제 빠른 발전 속도를 갖고 있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현재가 이제 합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논거 나오기 힘들고요. 자, 이제 64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성추 사건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의 보존 기간 및 삭제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 나온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죠, 그죠? 자, 첫째 줄에 불처분 결정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소년들 중에 소년들이 뭐
폭행 범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많죠. 집단 폭행한다든가. 근데 그 소년 중에 보면 아주 어린 소년들이 있어요. 촉법이나 이런 어린 소년들. 그런 소년들은 원래 이제 형사 사건이 아니라 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소년법이 적용되는 보호 사건으로 분류돼서 절차도 전혀 달라집니다. 자, 물론 이제 검사가 이제 뭐 이렇게 관여하는 이제 관 측면에 검사도 관여하고 법관도 관여하는데 일단 법정이 다르죠. 형사 법정이 아니라 그 소년 법정이라고 해서 민사 법정에서 그 적용 가정법원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그다음 이제 그 검사한테 뭐 상속권이나 이런 것도 막 인정되지 않고 막 이렇게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주됩니다. 그래서 소년은 성년 범죄와 다르게 사회로 복귀하고 교화될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응보라는 관점보다는 보호라는 관점에 중점을 두고 이제 민사 사건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 이제 민사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다루어진 어린 소년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불처분 결정이 들어졌다. 불처분이란 말은 이제 아무런 처분이 필요 없다는 결정이죠. 그래서 뭐 소년법에 가면은 이제 10종 정도 되는 이제 그 보호 처분들이 있죠. 가장 약한 게 이제 부모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부모들에게 이제 감독 책무를 부여하는 이런 이제 그 뭐 과태료 매기고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가장 약한 처분부터 가장 강한 처분이 이제 소년원 송치죠. 예. 근데 그마저도 필요 없어 가지고 그냥 풀려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불처분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민사법정에서 뭐 그 심리를 받는 과정에 어떤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경력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애주는 이런 이제 사회 복귀를 위한 당연한 기초 어떤 장치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현재가 위헌 결정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에 관해서 주로 규정을 두고 이런 이제 형사 사건이 아닌 이제 민사 법정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고려가 약했다가 우리 현재가 이제 위헌 결정을 선고해서 이제 소년에 대한 보호가 좀 더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65번 판례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인데 1부는 위헌, 1부는 합헌인데 자, 여러분 이제 이미 바로 떠오르실 건데요. 보안관찰 대상자는 지금 피보안관찰의 전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그 보안관찰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일반 형사범들의 이제 보호관찰 제도가 유사한데 국가보안범죄자들 대상으로 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수준은 이제 보호관찰과 비슷한데 일단 이제 단계가 나눠져서 이제 보안관찰 처분에 이제 대상자라는 집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상자들 중에서 이제 보안관찰 처분을 실제로 받는 집단들이 생겨나죠. 자, 법상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상자. 대상자들은 보면 그냥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안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지위를 부여받는 건데 안 쓰겠습니다. 뭐 3년 이상 금고형에 해당하는 어떤 국가 보안 범죄를 2번 이상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그 대상자에 올라요. 대상자에 오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관리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출소나 퇴소 후에 일단 신고를 먼저 합니다. 출소 후 신고라고 해서 출소 후에 마련한 거처를 신고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쫓아다닐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거처가 바뀔 때마다 변동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합헌이죠. 그죠? 이 사건에서 합헌인데 요거는 위헌이 나오죠. 헌법 불합치. 이제 왜 위헌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피보안관찰자는 이제 결국 이제 개념이 뭐냐면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자입니다.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자로서 확인되어서 이제 보안관찰 처분이 떨어진 자예요. 그들은 이제 변동 신고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요거는 예전에 합헌 나왔어요. 예전 판례에서 합헌 나왔고요. 자, 재범의 위험성이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이 안 된 당사자예요. 근데 이제 변동신고장 요게 이제 위헌 나왔죠. 이제 왼쪽에서 위헌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무기한입니다. 무기한의 제재다. 자, 이런 의미들이 이제 위헌이 나오는데 보안관찰 처분을 즉 재범 위험성이 이제 확인되고 보안관찰 처분을 실제 내리는데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대상자들을 전제로 해서 대상자에서 풀려나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즉 대상자 안에 들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보항해달 처분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 이 당시 법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기한이란 말이에요.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자도 아닌데, 예, 그 자신의 어떤 그 일상생활이 너무 관리를 당하는, 예, 이런 측면들이 과잉 금지에 반한다 해가지고 이제 처분이 위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고 왼쪽을 나누시고 왼쪽에서 이제 일부가 위헌 나왔다. 예, 요걸 이제 잘 캐치하시면은 구조만 파악 잘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이제 판례죠. 우리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요거 그 기출지문 가서, 예, 이미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66번으로 가죠. 자, 직계혈족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청구 사건인데 상세증명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각 주에 가면은 그 관련 판례들 2개가 더 있는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줄에 형제자매라는 자격만으로 그 본인의 어떤 가족 증명서를 뭐 무조건 다 볼 수 있게, 원하면 다 볼 수 있게 했던 요게 이제 위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줄 뒤에 보시면 각주 2줄 뒤에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를 불문하고, 여기 포인트죠. 가정폭력 가해자, 네, 형제자매, 요 2가지는 위헌이에요. 그래서 형제자매라는 신분은 좋을 때 좋지 나쁠 때는 남보다도 더 나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된다,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정 또 그리고 또 그 다음 판에도 보면 직교혈족이다, 뭐 부모라는 자격만 있으면은 그 아이의 그 가족증명서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예,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구별 안 하고 다 인정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게 이제 2차 피해 사례였죠, 그죠? 제가 부모인데 제 아이 이제 그 좀 어디 거처하고 있는지 좀 알라고 한다. 그래서 좀 보여주는데 그 관련된 정보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무런 제한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면은 그 보통 가족부에 가면은 내 아이 정보와 그 지금 현재 이제 보호자의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보호자의 전 아내가 이혼했는데 이 아내가 지금 어디 숨었어요. 예, 원래 가정폭력 가해자 해가지고 이혼까지 당한 사람이고 적금 금지까지 받았는데, 근데 지금 어디 숨었나 했더니 요 동네 지금 짝 박혀 있구나. 예, 찾아가가지고 또 가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 법이 이제 용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위헌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다 같은 법원에서 관리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사건 다루고, 예, 적금 금지까지 내리고, 법원에서 보면은 이제 가족부도 관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산망이 서로 연동돼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당하고 적금 금지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이제 대법원 안에서 이제 관리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가족부 관리 공무원들도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 적금 금지인데, 근데도 법에서 주지 말라. 한정된 부분만 보여주라. 딱 그 직계 그 자녀에 관련된 정보만 보여주라.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바람에 많은 2차 피해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위헌인데, 근데 지금 이 사건도 보면 직계혈족이 문제된 사건인데 왜 합헌이 나느냐? 상세증명서이기 때문에 합헌 나왔죠. 이것도 여러분 알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증명서는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뉘죠. 기본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뉘는데, 이 기본증명서는 지금 현재 혼인관계, 현재 관계만 현혼이라고 할게요. 현재 혼인관계, 요것만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제 담고 있는 정보인데, 상세증명서는 말 그대로 상세하죠.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가, 어떤 개인이 지금까지 이제 그 인생에서 이제 가져왔던 각종 어떤 신분관계를 다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혼관계부터 현혼관계를 모두 수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특히 문제죠. 그러니까 요 사건도 보면 어떤 이제 딸인데 자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상세증명서를 어떤 이유로 들여다볼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 경과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공시가 안 돼 있는데, 하여튼 들여다봤더니 아버지가 옛날에 결혼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도 있습니다. 예전 혼인관계에서 난 자녀. 그래서 이제 내가 몰랐던 언니, 오빠 이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왜 속였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열불 나가지고 이 나라가 감춰야 될 정보를 왜 다 알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분란을 쌓이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위헌직을 했는데, 우리 현재는 이 상세증명서는 이런 거 있고 뭐예요? 가족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관계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전혼 후원에 관계되는 자들이
공유 필요성 있는 정보다. 답 나왔죠? 공유가 필요하다. 이 말이 그냥 그 제한 없이 보기한 게 합헌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뭐 특히 뭐 상속이나 뭐 당사가 돌아가서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새로운 평생 알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동생, 동상이로 찾아가지고 막 서로 막 참칭 상속이니 하면서 막 분쟁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서로 이제 정보를 알 수 있다면은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예, 이래서 이제 공유 필요성을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신분 관계의 분쟁, 신분 관계 분쟁을 자, 뭐 예방할 수 있는 필요성, 네, 요런 거 이제 기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세증명서는 관련자들이 다 이제 필요에 따라 원하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인 것이 오히려 좋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헌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기출 지문에 그 O라고 돼 있는데요. 그 OX 표시를 좀 바꿔주세요. 예, 기출 X입니다. X. 예, 침해하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예, X로 좀 바꿔주시고 23년도 국회 8급 시험 문제인데 네, 제가 이제 좀 잘못 작성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67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67번 보고 좀 쉬도록 하죠. 자, 요것도 이제 제목 보시면 비급여 진로 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의미만 잘 하시면 되는데 비급여 체크해 볼까요? 예, 이게 뭡니까? 의료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이제 진료 비용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 좀 비싼 진료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 의료인에 의해서 유도되고 필요 이상의 어떤 돈 되는 어떤 치료를 받게 할 어떤 의도들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자, 글자 써봅니다. 과잉 진료 규제입니다. 과잉 진료. 그래서 필요 이상의 과한 진료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규제라고 할까요? 과잉 진료 규제. 네, 그러면 이제 합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안에 안 들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그죠? 의료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생돈이 그대로 이제 지급되는 이런 것들이 뭐 절차 면에서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규제하기 위한 장치고요. 자, 요 관련 판례가 또 비슷한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그 각주에 보시면은 다 관련 규제들입니다. 합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8번 이하는 좀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